네, 안녕하십니까. 자, 12월 11일 위닝스탁 공개 방송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눈이 좀 왔어요. 네, 어, 저에게는 사실상 첫눈. 네, 하지만 또 우리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네, 저녁에 방송을 또 하러 왔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래 공지사항 참고 많이 하시고요. 12월 15일 토요일까지 50% 할인 이벤트 합니다. 자, 많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시장이 음, 약간 하락을 했는데요. 상한가 종목도 오랜만에 예, 없는 날입니다. 네. 상한가 종목이 없는 날이 오랜만입니다. 그렇게 좀 기억이 좀 남고요. 오늘 상등 종목 중에서 특이한 종목 하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무려 39만 4천원짜리가 네, 이 상승 상위권 네, 랭킹 10위 안에 들어왔습니다. 네, 10위가 뭡니까? 한 6위 정도 한 것 같아요. 어떤 뉴스 그 앵커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예, 이와 유사한 사건이 미국의 엔론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 대표는 네, 징역 25년을 받아서 감옥에서 죽었다. 네. 어, 이와 유사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폐지를 면하게 되었다. 이런 뉴스를 어, 멘트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멘트가 강하죠. 네. 자,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뭔가 좀 이건 좀 사기 같다. 예, 증명해 보일 수는 없지만 이건 뭔가 속임수 같다.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다 아니다. 네, 뭐 어떻게 증명을 해볼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지나서 보니까 상장 폐지 되기 전에 아니 그러니까 심사되기 전날 이 며칠 동안 3일 동안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은 완전 대박이 난 거예요. 와, 이거 뭐 그리고 심사가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심사가 끝날이라고는 보통 심사가 한 6개월 내지는 막 1년씩 걸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초스피드로 이렇게 이런 거 보면서 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그 느껴보시라는 거죠. 이제 자본주의 또 이 기업이 만약에 삼성이 아니고 코스닥에 1,000원짜리 소형 회사였다면 어땠을까? 네, 달랐겠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면서 이제 공부가 많이 되는 것도 있고요. 또 다시 한번 또 느껴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이제 보시면서 많은 생각에 한번 잠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이제 가장 간단하게 봐서는 모험을 하신 분들이 성공을 해서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관계들이 넘쳐나고요. 네. 똑같지는 않지만 뭐 아주 넘쳐납니다. 제가 한번 그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점이 이제 넘쳐나냐면 이 아난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거의 상한가에 갈 뻔했는데요. 거래량이 엄청나죠. 네. 지금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하나의 어떤 이슈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하는 이 상태에서 가격이 붕 떴죠. 여기를 따라가서 산다. 많은 사람이 샀어요. 무슨 배짱으로 매수를 합니까? 예. 더 올라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여기는 분명히 무서운 곳이에요. 많이 이렇게 쭉 올라가가지고 여기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 뒤에 하락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사신 분들 이렇게 하락을 당했잖아요. 아, 피클레님 어서 오십시오. 자, 그래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이때 가서 매수하신 분들이나 예, 아난티를 오늘 매수하신 분들이나 겁이 없는 거예요. 예. 마치 이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모든 차트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뭐 또 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저번에 보혜양조 같은 경우도 그래요. 네. 이 보혜양조 같은 경우도 네. 여기 가서 매수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겁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밀릴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지금 이제 수익이 났고 있고 여기서 좀만 더 올라가면 큰 수익이 나죠. 그러니까 원래 정상은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떨어졌을 때 아무도 사지 말아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당연히 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무도 손을 안 대고 있죠.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왠지 뭔가 좀 짜고 친 그런 냄새가 난다. 그렇다면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네. 저는 50만원을 넘어서서 예, 100만원까지 갈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 날이 이제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 그 차이겠죠. 어, 네, 피글레님 축하드립니다. 대유에이텍으로 68% 수익을 드셨다고 하시는데 네, 어, 음, 아, 대유 AP인가요? 네. 근데 68% 수익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익률 68%가 맞는지 다시 확인해 보시고 어, 4,500원에 매수하셨다고요? 아, 그러면 매도는 7,700원에 하셨겠네요? 예. 일단 뭐 알겠습니다. 네.
어, 먼저 오늘 제가 그 상조정상 패턴, 자, 에코 플라스틱 카페에다가 오늘 종목 후기를 또 올려드렸습니다. 어, 한8% 정도 그 수익을 올릴 수가 있었고요. 매도하고 나면은 뭐 항상 좀 더 비쌀 때 팔 걸,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또 뭐 괜한 생각이겠죠. 네. 그래서 예, 제가 이제 매도 8% 수익을 거뒀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에 한번 잠겨 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네. 그리고 이제 상조정상 패턴은 이제 상한가가 뭐 있어도 좋고요, 또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승, 조정, 다시 상승하는 케이스. 이것이 이제 상조정상 패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코플라스틱이 19.48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아, 물론 뭐 이렇게 꼭대기에다 팔면 제일 좋지만요. 예, 팔 수가 없어서 네, 수익이 좀 상당히 좀 줄어들고 나서 팔았습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수익을 냈다는 데에 의의가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상조정상 패턴을 어제 보여드렸고, 오늘도 또 어제 유지인트 유지인트 보여드렸고, 오늘은 에코플라스틱 이렇게 보여드리게 돼서 또 기쁘네요. 그리고 이제 이 상조정상 패턴은, 그러니까 이 매매는 어떤 어떤 계열의 매매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매매는요, 그 매매가 어떤 그 성격의 매매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글렛님이 오늘 대유 AP 수익을 내셨다고 하셨는데, 그 수익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매매가 어떤 성격의 매매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 성격을 모른다 그러면은 좀 심하게 말하면 별 도움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제가요 이 매매를 어떤 생각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시는 분의 그 사례가 가장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요 이게 그 어떤 눌림목이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고 해서 그 눌림목 이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할 것 같아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비중은 몇 프로 이렇게 샀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말을 해주시면 이것은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네. 피글렛님은 그냥 사고 기다렸다. 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유 AP를 그냥 사고 기다렸다. 그럼 만약 급락을 했다면 손절하셨겠죠? 맞죠? 네. 그런데 급락을 하지 않고 급등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연 설명해 주시네요. 이제 저게 중요한데요. 거래량이 개인이 위에서 많이 산 거 보고, 그러니까 거래량이 개인이 위에서 많이 산 거 보고 조금 이렇게 급락했었는데 기다렸다. 예. 즉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분석하여 내가 이거 지금 사도 되겠다, 혹은 기다려 봐야겠다. 예. 그러니까 뭔가를 보고 그것의 그 어떤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매매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백날 분석해 봐야 급락이 오면 손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좀 헷갈리는데요.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은 주가를 예상을 한 걸까요? 아닐까요? 자, 이렇게 주가를 딱 차트를 분석을 해봤더니 앞으로 상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산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매수하신 분이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샀는가, 아닌가. 조금이라도 뭔가 좀 상승할 것 같다, 예, 그런 예측이 돼서 샀다. 예, 나름 분석하셨다고 하시네요. 그러면은 약간의 예측이 들어갔으면 그것은 예측 매매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아하, 이런 매매에서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예측을 해서 매매를 했구나. 그러면 저 매매는 이제 어떤 계열의 매매구나. 그러니까 예측 계열의 매매구나. 그렇다면 저 매매는 어떤 점이 본받을 점이 있고 어떤 점은 좀 잘못된 점이 있구나. 그렇게 그 매매의 사례를 보고 많은 점을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냥 결과만 딱 말을 해준다. 그러면은 정말 모든 점은 다 추측해야 돼요. 이분이 예측 매매를 하셨나? 아니면 추세 매매를 하셨나? 아니면 가치 투자를 하셨나?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에코플라스틱 있죠? 이 8% 수익을 얻었는데, 이 매매는 그러니까 8% 수익을 얻은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제가 어떤 생각으로 매매를 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셔야 돼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예. 뭐 가장 쉽게는 뭐 예측해서 매매를 했느냐, 예측하지 않고 매매를 했느냐. 예.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책 같은 거 보실 때, 주식책 있죠? 주식책이나 이제 인터넷에 있는 주식 블로그들 이런데, 뭐 그다음에 카페들, 그런 데 있는 좋은 패턴들 있는 막 글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실 때 제 얘기를 계속해서 듣다 보시면은 그 글들을 이제 분석하는 그런 능력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매매에 있어서 그 매매가 어떤 분이 뭐 스캘핑을 했다. 그럼 스캘핑 하신 분은 주가를 예측한 걸까요? 그런 생각을 꼭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분 차트를 보시면서 혹은 뭐 틱 차트를 보시면서 주가를 보고 지금 사면 되겠다, 그 다음에 올라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 이 스캘퍼는 주가를 예측해서 스캘핑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스캘퍼들이 모두 다 주가를 예측해서 매매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예측했느냐, 예측하지 않았느냐, 추세 매매를 했느냐, 아니냐. 이런 것이 이제 그 어떤 보는 사람이 그 매매를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보면서 어떤 점을 본받을 수 있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런 것들을 모른 채로 그냥 보게 되면은 뒤죽박죽 된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눌림목을 보고 매매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글이 있다면 사실 그 사람은 그 눌림목을 보고 매매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단순히 눌림목 보고 매매했구나, 그러면 그 글 쓴 사람도 잘못됐고 그걸 본 사람도 잘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눌림목 보고 매매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그냥 그 순간에 말이 딱 끝나요. 예. 네, 눌림목 보고 매매했습니다. 주가를 상승할 것을 예측해서. 그리고 이 예측이 안 맞고 어느 정도 벗어나면 손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예측 매매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도는 어떻게 할 계획이었다. 그 매도 계획이 어느 정도 목표 가격에 오면 매도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계속 잘 가면 그냥 계속 같이 따라갈 것인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의 매매, 이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책에 보면은 어떤 모습에서 어떤 눌림목에서 어떤 뭐 조건 이렇게 부합될 때 가서 매수해라. 이 매매에서 좀 더 부연 설명이 있어야 돼요. 이 매매는 예측하는 매매이다. 그렇다면 예측하는 매매는 예측이 잘 맞아야 되고요.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책 쓴 사람이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말은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 책 볼 때나 이 다른 주식 블로그나 다른 방송 볼 때 그냥 가만히 보면은 가만히 그걸 듣고 있으면요, 잘못된 정보들만 쭉쭉 빨아들이는 결과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간단한 그 팁을 알려드렸죠. 이 어떤 뭐 다른 방송에서도 뭐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면은 그 매매는 예측성 매매입니까? 비예측성 매매입니까? 비예측성 매매란 건 뭐냐면요, 그냥 눌림목에다 사는 거예요. 매수하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결국 시장이 상승을 해주면 시장 덕분에 내가 돈을 버는 것이고, 그냥 하락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손절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상승을 할지 하락할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물론 상승하면 좋겠죠. 근데 이 비예측성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는 거예요. 왜냐? 나는 항상 이런 데서 그냥 산다. 그리고 올라가면 좋고 떨어지면 좀 싫지만 손절한다. 이렇게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한다. 이게 비예측성 매매예요. 그러니까 주가를 전혀 예측하지 않는 것이죠. 방금 이제 들어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매수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매수했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대다수 이제 90% 이상, 그러니까 90% 정도의 사람들은, 아니 한 95% 정도의 사람들은 어, 예측성 매매만 합니다. 그리고 그 예측은 거의 안 맞아요. 그게 맞는다면은 뭐 큰일 나겠죠. 네. 그리고 차트가 이렇게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95%의 사람들이 예측성 매매를 하고요. 그 중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렇지 않다 그러면은 차트가 지금 모습하고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수익을 얻으셨거나
아니면 뭐 어제 어떤 수익을 얻으셨거나 아니면 오늘 손절을 하셨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의 매매를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여다보시면은 내가 오늘 한 건 뭐지?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오늘 어떤 분이 손절을 하셨다. 내가 오늘 한 게 뭔지를 알고 있다면, 내가 한 손절은 어떤 문제에 그 문제가 출발이 되어서 이런 손절까지 이르게 되었구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것을 개선시킬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오늘 한 행위가 뭔지를 모른다면은 그 실수는 계속해서 또 반복하게 돼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방금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죠? 예.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네. 그냥 요만큼을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지금. 요만큼. 네. 그러니까 당장 뭐 오늘 얼마 수익을 얻었다, 손실을 봤다, 이런 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신이 한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데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수익을 얻어도 나중에 금방 잃을 것이고, 예, 잃고 계신 분은 계속해서 잃을 것이고. 자,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은 이제 앞으로 책이나 이제 주식 블로그, 카페 글들을 보시면서 좀 그 바람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 뭐 간단한 거지만, 예, 제가 이 한 상조정상 패턴은 오늘 8% 수익을 얻게 됐는데, 어떤 성격의 매매를 했냐면, 이 매매는 그러니까 차트 분석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예측을 한 겁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비예측성 매매, 같이 이렇게 하이브리드 되는 그런 매매입니다. 두 가지 방법을 이제 장점들을 끌어다가 같이 이렇게 하이브리드 시켜가지고 한 매매입니다. 차트를 분석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비예측성 매매의 성격의 그 요소도 같이 그 매매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매 계획 자체가 없는 분들도 많아요. 예, 이거 어떤 패턴을 알고 있어서 그 패턴대로 매매한다, 그것은 매매 계획이 아닙니다. 이거 뭐 눌림목 매매를 한다, 이것은 매매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매매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뭐 캔들 패턴을 보고 매매한다던가, 무슨 뭐 십자 도지형 뭐 이런 거 보고 매매한다던가, 이런 분들은 매매 계획 자체가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주식을 뭐 그렇게 복잡하게까지 해야 되나, 이거 알고 보면은 간단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듣기에는 복잡해 보이는 거죠. 예, 간단한 겁니다. 조금이라도 배우셔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배우셔가지고 남들과 좀 차별화되고, 그리고 뭐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한번 뭐 부자로 한번 살아보죠. 그 부자로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으면 이 주식 시장에서 승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저희 그 이벤트 이번 토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보시고요. 오늘도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오늘 못한 얘기는 또 내일 다시 또 하겠습니다. 자,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내일 저녁에 9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1부 공개 방송 마치고요. 2부 실전반 방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